반갑습니다. 한입거리로 쉽게 떠먹는 사주 한입의 송재우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제 생년월일로 만세력을 보니까 백호대살이라는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비명행사할 사주라고 교통사고 당할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죽는 건가요 그러면? 비명사, 이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보통 백호대살, 백호살이라고 하는데 사주 보러 다니신 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죽는 팔자다, 뭐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사전적 의미도 그렇습니다. 직역하면은 백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호랑이 맞아요. 그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그런 재앙을 당한다. 그러니까 백호살이 있으면 내가 죽는 건 아닌가, 뭐 죽음에 버금가는 큰 재앙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백호대살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위험이 담보된 모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퀘스트가 있잖아요. 이 미션? 그걸 해결하면 막 보상이 크잖아요. 근데 그 미션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좋게 말하면 우리가 모험 가득한 인디애나 존스 같은 그런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모험이라는 게 낭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호대살이라는 단어도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그럼 우리가 호랑이한테 왜 물려갔을까요? 옛날엔 호랑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랑이가 뭐 민가까지 내려오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장사하러 간다던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간다던가, 마을을 떠나서 산을 올라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의 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아닙니까? 하면서 실패했을 때 겪는 그 리스크, 나쁜 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백호대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구나, 그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죠. 백호대살을 확인한 건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세를 켜보면은 내 사주에 천간지지 8글자 딱딱딱딱 있잖아요. 백호대살은 그 신살 특징이 천간지지가 세트로 와요. 7가지가 있습니다.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7개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면 백호살인 거예요. 그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뭐 년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시에 있든 어느 자이든 그 7가지 세트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백호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천간은 차이가 있더라도 지지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지지가 다 진술, 충미, 이 글자들이에요. 다 토라는 의미죠. 백호살이 아니더라도요, 토 자체가 선택의 기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도 진술충미가 많으신 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천간은 좀 다양하죠. 뭐 간목도 있고 뭐 병화도 있고 다른 오행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백호살이라도 어느 게 좀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런 좀 디테일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제 사주에 보니까 저는 무진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 무진은 안 좋은 걸로 치면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무진 같은 경우는 백호살 중에서는 나쁜 게 가장 좀 덜한 백호살이에요. PD는 기사 알려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진 백호살만의 특징이 다른 건 오행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무진은 토토잖아요. 네. 스포츠 도박이 아닙니다. 보면은 오행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행이라니 그 사람 자체가 재능이에요. 근데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이라는 거는 그 오행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무진백호처럼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이라는 거는 토의 재능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다른 백호살에 비해서 생산성이 있고 어려움도 감내할 만한 어려움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백호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좀 어려운 백호대살이라 그래야 되나? 그건 뭐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기죽으실 텐데 뭐 여기서 스마트폰 앞에서 이 자기 백호살 있는 거 확인해 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은 임술백호입니다. 다른 백호살들은 무진 같은 경우는 오행이 똑같다든지 오행이 똑같진 않더라도 지장간의 오행이 똑같은 글자들은 있어요. 지장간이라고 해서 속에 들어있는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다른 백호살은 하다못해 지장간과 천간이 같은 오행, 조금 유식한 말로 통근이라고 해요. 근데 임술백호 같은 경우는요, 천간지지 오행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장간 오행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각각 천간과 지지가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임술 같은 경우는 다른 백호에 비해서 능력 발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백호쌀 중에서 좋은 백호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백호쌀이 있는 사주의 강점과 약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모든 게 강점과 약점이 이 손바닥 앞뒤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걸 강조하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긴 하는 건데, 백호쌀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에게 급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많이 온다는 의미잖아요. 강점이라면 리더십을 키우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급작스러운 변화가 왔는데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소년 가장이에요. 그 밥 해줄 엄마가 없어. 그럼 내가 밥 해 먹어야 되잖아요. 굶기 싫으면. 그러니까 백호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없는 분들에 비해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도 좋고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만들어가기가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그만큼 내적 스트레스도 큰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그리고 안 해봤다는 거를 해야 된다는 두려움, 이걸 다 이겨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게 백호대살의 단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강점을 잘 발현하는 사람들로 뭔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백호대살이 이름이 좀 빡세고 그러니까 이게 희귀할 것 같잖아요. 네. 신쌀 중에서 좀 비교적 흔한 신쌀입니다. 유명인들조차도 되게 많더라고요. 좀 인지도 높으신 분들 예로 들자면요, 연예계에 계신 분들 중에 국민 MC죠, 유재석 씨하고 우리 센 언니, 멋있는 언니 이유리 씨, 이런 분들이 자기 사주에 백호대사를 가지고 계세요. 기업인들 중에서는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현대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님하고 그리고 삼성의 2대 회장님이었죠, 이건희 회장님, 그분들의 뭐 창업 스토리나 아니면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죠. 자기 사주에 가지고 있는 백호대살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럼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 백호대살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많이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그거를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다, 그것도 많다, 이런 분들은요, 직장 자체가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발령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삶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백호대살이라는 내 사주의 영향력은 특정 시기에 그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게 강점이 되려면 애초에 백호대살을 잘 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백호대살이란 거 우리 복습해 보자고요. 백호대살이란 위험이 동반된 모험. 그러면 변동성이 많이 없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는 직업에서는 백호대살의 강점을 좀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란 게 뭔가요? 발령도 많이 날 거고 다양한 일을 또 접해볼 거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이라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에 있을 때 거기서 남들에 의해서 빨리빨리 적응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컨셉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뭐 낮에는 카페, 밤에는 술집. 너무 흔한 예시긴 하죠. 근데 이게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호대사이라는 거는 주변 상황 자체에 모험적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말 거꾸로 말하면 대처 능력도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요. 우리 마케팅에서 타겟팅이란 말 많이 쓰죠. 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건 아저씨들 상대로 상품을 만들고, 뭐 젊은 층이 좋아하는 건 젊은 층이 좋아하는 걸로 상품을 만들고. 근데 백호대사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특정 나이대만 좋아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여러 계층, 나이대에서 좋아할 수 있는 뭐 메뉴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특색 있게 뭐 낮과 밤을 다르게 한다든지, 아까 예시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메뉴 같은 경우도 한 가지 메뉴로 뭐 1년 내내 가기보다는 뭐 계절에 맞춰가지고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을 때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고객들한테도 인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연구직들, 학자가 있겠죠.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한 가지 부분에 깊게 파고들다기보다 요새 유행이기도 하죠. 융합. 이것저것 어떤 주제나 소재를 서로 간에 접점을 한번 찾아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또 유행이기도 한데, 백호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융합형 연구에 되게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다양성의 연구, 융합형 연구를 하시는 게 학위 부분도 그렇고 성과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연예인분들은요, 필수죠. 요새는 부캐. 이 백호대살이라는 것 자체가 부캐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미지로 굳어간다는 게 강점일 수도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강점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본캐가 망해도 부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뭐 가수들도 가수를 했다가 배우도 했다가 뭐 코미디도 했다가 다양한 부분에서 잘한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다양한 데에서 쓰일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좀 대중들한테 어필하시면은 연예계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저하고 백호대살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겁날 것도 아니고요, 뭐 기죽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호대살이라는 게 특히 지금 사회에선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죠. 그 위험이라는 게 백호대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해요. 7개나 되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냐에 따라도 의미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모험이 내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 모험에서 나는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주를 좀 전문적으로 수련하신 분들한테 사주 상담을 받는 거를 권장드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한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주 한입의 송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